전략경영 분야에 정말 큰 획을 그은 논문을 딱 하나 꼽으라면 바로 1991년에 발표된 제이바니의 이 논문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들 전략의 초점을 산업구조 같은 외부 환경에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니는 그 렌즈를 기업 내부로 확 돌려서 우리의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바니의 논리를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원 기반 관점의 핵심 과정이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경쟁 우위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논문의 심장부죠. VIIN 프레임워크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고 실제 적용 사례와 그 너머의 시사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니 이전에 전통적인 전략론은 주로 외부 환경, 그러니까 밖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바니는 경쟁 우위의 진짜 원천은 기업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관점은요,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바니는 오른쪽에 있는 내부 분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니 이론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똑같은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모든 기업은 저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진짜 세상에 하나뿐인 레시피라는 거죠. 바니가 자기 논문에서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보세요. 기존 전략은요, 항상 저 오른쪽처럼 밖에서 시작했어요.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나? 위협은 뭔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근데 바니는 이 화살표 방향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에서, 우리만이 가진 강점에서부터 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단순한 그림이 바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니가 말하는 이 자원 기반 관점, 우리가 흔히 RBV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도대체 어떤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그의 이론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원의 이질성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세상에 똑같은 회사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기업은 자기만의 고유한 자원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원의 비이동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독특한 지문이 쉽게 복사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붙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쟁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를 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우리 회사만의 그 독특한 협업 문화, 그 분위기까지 사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잠깐! 바니가 쓰는 핵심 단어들, 이것들의 의미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아야 그의 정교한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먼저 기업 자원이요. 바니가 말하는 자원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게 아니에요.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 우리 팀만이 일하는 특별한 방식, 심지어 보이지 않는 우리 회사 문화까지. 그러니까 회사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바로 자원이라는 겁니다. 경쟁 우위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뭔가 가치 있는 것, 바로 그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속적 경쟁 우위.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막 따라하려고 애를 써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위. 이게 바로 모든 경영자들이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그야말로 전략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 논문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그 수많은 자원들 중에 과연 어떤 게 그 성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가려내는 네 가지 핵심 질문, 바로 VRIN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바로 바니 이론의 전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건 우리 회사는 남들과는 달라 라는 이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다름이 여기 보이는 네 개의 까다로운 관문을 차례차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저기 맨 끝에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보물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자원이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려면 이 네 가지 테스트를 순서대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VRIN, valuable, 가치 있는가? rare, 희소한가? imperfectly imitable, 모방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non-substitutable, 대체 불가능한가? 이 네 질문에 모두 yes! 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인 거죠. 첫 번째 관문은 가치입니다.
아무리 희귀하고 멋진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시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면 그냥 예쁜 쓰레기일 뿐이잖아요. 가치가 없다면 경쟁 우위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치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다음은 희소성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들 다들 좋은 원두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좋은 원두 쓰는 게 특별한 장점이 될까요? 아니죠. 이제 그건 기본이 된 거예요. 희소하지 않은 자원은 경쟁 우위가 아니라 그냥 이 업계에서 장사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기본 입장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가치도 있고 희소한 자원을 가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 경쟁자들이 저거 좋은데? 하고 금방 따라할 수 있으면 그 우위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반이는 모방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독특한 역사적 조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타이밍과 운이 따라준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상상도 못할 가격에 강남 한복판에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자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과적 모성. 이게 뭐냐면 마치 전설적인 맛집의 비밀 레시피 같은 거예요. 뭐가 성공의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쟁사도 모르고 어쩌면 그 회사 사람들조차 우리 성공 비결이요? 글쎄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뭘 따라야 할지 모르니까 모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복잡성입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 팀원들끼리의 끈끈한 신뢰, 외부 협력사와의 오랜 관계 같은 거요. 이런 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설계도 그려서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대체 가능성. 자, 우리 자원이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도 불가능하다고 칩시다. 완벽하죠? 그런데 경쟁자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있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한 명이 팀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이건 모방하기 어렵죠. 그런데 경쟁사가 아주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팀이랑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요? 그러면 그 리더의 카리스마는 그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실제 기업의 자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론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예를 들어 기업의 평판을 이 VIN 깔때기에 한번 넣어볼까요? 고객의 신뢰. 이거 당연히 가치가 있죠. V, 통과. 만약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평판이라면 이건 분명 희소할 겁니다. R도 통과. 이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이니까 모방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I도 통과. 마지막으로 이런 끈끈한 신뢰 관계를 다른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N까지 통과. 바로 이렇게 VIN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평판이야말로 진짜 백이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비결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바니의 이런 관점은요, 개별 기업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모든 기업이 저마다 복제 불가능한 아주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의 이론은 사회 전체의 관점까지 확장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렌즈를 여러분의 조직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진짜 보물, 이 4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는 그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요?